여기 충정 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변경이 됐을 때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부서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저희 광주 동구에 지금 보유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11개소가 있는데 7월 이후에 수요조사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 있으신가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을 카테고리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의견 수렴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부서별 업무추진비들이 있을 건데 이걸 통과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더라고요. 기획사실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한 달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뭘 했는지 그럴 필요성을 저희가 못 느꼈거든요. 사들 예산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각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풀 예산의 항목이라고 보기에는 긴급성이나 공동사업성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선진지 전환, 스페인 불꽃축제 풀예산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긴급하게 다시 풀예산으로 써야 될 그 배경은 뭐였는지, 풀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각종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남성이 21명 그리고 여성이 9명인데 22명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위원이 그렇게 남성 21명이고 여성이 9명인데 5개국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민수도 가장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풀에서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줄어들게 되면 인구 유지하고 해석한 것인데 거꾸로 이제는 우리 정주 여건 계산하는데 특히 그 교육 부분에 학교 쪽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지하고 앞으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동구 3대 역전 사업 추진으로 동구만이 추진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우리 주민 퍼레이드, 행정동 주민 퍼레이드 사실은 900만 원씩 수레를 한 대당 제작을 해서 13개동이면 1억 1,700이에요. 두 번 사용하고 임대료 1년 600만 원 주고 그리고 결국 1,500만 원을 들여서 또 철거를 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예산의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불꽃이 피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그거 좀 아시죠?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인데 진짜 불꽃이 너무 위험했고 근처가 다 대형 빌딩인데 불꽃이 정말 살아서 튀었으니 똑같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안전 측면에서는 저는 좀 위험한 것이 굉장히 조금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감독님이 광주의 정서와 문화를 안다 하면 그 광장에서 꼭 그렇게까지 불로 태우는 거를 살아있는 불꽃이 날릴 정도의 일을 안무 감독을 채용을 하실 때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라고 채용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충장축제 퍼레이드 안무 감독을 해야 돼요. 연출 및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일단 춤을 각동해서 조금이라도 출 수 있거나 체육회 소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춤을 가르쳤고 수고료를 받지 않았고요. 근데 이분이 월급이 600을 주고 이 업무라고 딱 정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계약서에 이분의 업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역할을 했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정말 동료로 다 전화를 했고 찾아갔고 근데 심지어 이분이 리허설에도 안무 감독을 못 본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분은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한번 꼭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13개 부분 다 조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충장로 사업가라든가 이렇게 예술거리 쪽이 많이 배제가 됐어가지고 상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상계전력 추진단장인데 물론 그때는 책임자가 아니셨습니다만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조치 결과에 내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올해도 저희가 단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저게 1억 2,850만 원의 가치가
정말 제가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그 정도 가치를 아무리 봐도 잘 못 느꼈거든요. 그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향수병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거가 그 정도 가격일까요? 그리고 뭐 LP판 몇 개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전시연출에 오히려 3,000만 원을 들였는데 저 정도를 했다는 게 좀 계통위원장으로서 별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올해 이제 23억 2천만 원으로 축제를 하셨죠 거의. 그랬을 때 감독단 인건비를 2억 8,600만 원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더했어요. 저희한테 온 자료를 가지고 대행사 빼고 이 감독단 인건비가 2억 8,600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총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보고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게 보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대답 중에 저희가 뭐 태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확인을 일일이 못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기예요? 아니 계약을 맺은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자차로 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 알아서 가는 거지 무슨 태워가지고 확인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20회 때는 광장형 중심에서 5.18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면 21회에는 거리형으로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으로 중심 재편했다. 이게 차이점으로 분석해서 왔어요. 근데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예술의 거리 텅텅 비었다잖아요. 큰 차이를 거리형으로 바꿨는데 광장형에서 어떻게 예술의 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광장형에서 거리형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거리는 왜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없고 미지금 관련한 두 개 건이 2023년 축제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 축제 끝난 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7월 1일 날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굉장히 몇 달 동안 그것들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향후에 불을 살아나잖아요. 근데 늘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또 안전에 대한 원장님은 어떤 궁금증이나 아니면 뭔가를 찾을 때 어떤 채널로 확인을 하십니까? 평상시에 보통 많이 채널을 홈페이지나 정보 검색을 많이 하시죠? 충장축제 보름을 놔두고 5월 달에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혼동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5페이지에 홍보 대행사가 1억 8천 소요 예산 그 안에 홈페이지 노조의 운영도 다시 들어가 있겠죠. 그 홍보 대행사에 대한 부서의 감독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독 관리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 소재는 저희 부서에 있어요. 그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객관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면담에서 예. 작성해가지고 일단은 11월 18일 날 부서별 자체평가 후보회 이후에 아무런 공지가 안 돼 있어요.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와고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그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연수를? 저희가 마스크 메타 이 연수를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네. 국회 출장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네. 6박 8일을 다녀왔고요.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 집행부 후속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5월달에 최종적으로 마스크 메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셨나요? 답변이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구에서 시작했던 우리 축제가 과연 작년부터 뭐 불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에 관련한 그 안전 부분에 보면 그렇게 그때마다 총무님께서는 여러 논리들을 주셨습니다.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개 채용을 했었죠. 그때 우리가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운영식 계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최선임 하실 때는 과학수행 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하시면서 과학수행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계약서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이제 재계약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묻겠습니다. 그 작년에 혹시 작년에는 그러면 일단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데 이분 근태나 근로 관련
서울 페스티벌 총감도 하실 거 미리 알고 계셨나요? 금년도 5월 2일자 신문을 보니까 인터뷰에 감독 선임이 되고 나서 전문가를 찾아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서울 페스티벌. 그리고 이분은 3월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울 페스티벌 준비하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찐 축제라고 느낀 것은 스페인 발렌시아 불꽃 축제이다. 그러면서 이 서울 페스타의 킬러 콘텐츠는 오직 매력적인 불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미노트라 불리는 그 많은 퍼펫을 불태운다. 항상 저희가 뭐 물어봐도 항상 제주도 불 해본 경험 같냐? 그럼 제주도, 뭐 서울. 실은 우리가 과연 우리 정체성을 원하고 하는데 물론 불이 활용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지금 이분 선임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공개체험이 거의 대부분 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체험 있었습니까? 지금 공개체험 있어요? 공개체험 아니고 저희가 지명했고요. 축제 총괄명 후보자 자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보자 개별 면담을 통해 가지고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 자체를 받아서 이제 자체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어떤 단위에서 그걸 보고하셨죠? 그것도 모르시죠? 지평 우리 지평에서?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보면 그 이분에 대한 역량이나 그런 걸 평가할 만한 이렇게 문화나 축제나 예술이나 이분을 평가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신가요? 제가 뭐 편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 공개를 총감독 역시 이제 저런 것이 처음에 저희 그 동부에서 그 감독 체험 이사님 되고 나서 그분 트로피가 되고 고대적으로 될 때는 이분이 실은 평창 동계올림픽 총감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난타로 유명한 송수환 그분이세요. 본인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에는 평창 문화올림픽 총감독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어느 순간 광주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 말씀 나누고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박하지 않아요. 이때 딱 이분을 갖다 선임하기 이전에 재작년 8월달에 그때 조례를 개정합니다. 부총장이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작년도 8월 17일자가 보도적인데 예를 들면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계가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 채용, 공정한 기회 확보, 그러니까 투명성, 공정성 그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잘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건 주관적인 거고 예를 들면 그래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대행사 같은 데는 그러면 왜 그 전부 다 2022년부터 오히려 꼭 전국 공무원으로 풉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결과만 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이 또 틀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과정상에 있던 그 문제가 막 그 희석되고 그래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지금 오래만 나온 거 아니죠. 계속 일을 떠들어서 근데 이게 정확히 지적하고 또 정확히 또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년 나오는 거지 않을까 사실은. 충성축제하기 불과 한 달을 해놓고 왜 홈페이지나 그 관리가 왜 안 되나요? 당연했죠. 가수 계약이 안 되는데 뭐 가수도 홍보할 수가 없는데 뭘 홍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계약, 내가 왜 빨리 계약 안 하십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은 계약 없는 우리 집행부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걸 다 떠넘기셨는데 근데 그러면은 제가 그때 부청에 그럼 왜 빨리 계약 안 하세요?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감독단 거기에서 가서 선택해 주셔야죠. 이번에 보니까 또 계약은 또 대행사에서 해야 되더라고. 한 달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 며칠 사이에. 그걸 바뀌는 거 뭡니까? 축제 한 달 전 시점만 해도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계약을 안 해줬다. 그 계약 없는 부처입니다. 그러기
말씀하셨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대행사에서 후보금을 빨리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계약 자체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다 시민들한테 갑니다. 다 늦어져요. 이게 지금 작년 축제 때 그 일부 업체하고 아마 미결승권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업체로부터 정부가 소송상에 있는 걸 아시냐 했더니 이제 모시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소송 당사자가 경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신 당사자가 올해도 지금 사업에 같이 참여한 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 했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돈이 막 이렇게 다른 목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당초 그 예산으로 가져와 보세요. 요 가수 출연료는 당초에 가져왔던 거. 일단 그것은 자료로서 보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다 보니까 금액이 가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 추가입니다. 1년 동안 내내 행사 준비하다가 충정축제 한 달 남겨놓고 계약한 그것도 잘못이고, 그러면서도 예산 추가를 이렇게 낭비되게 한 것도 잘못이고, 행사 일주일에 언제 나왔습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대체에서 하루 전날에 그러고 나와서 이제 얼마 되나? 한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네. 그 페이퍼를 일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몇만 장 찍었을 거 아닙니까? 만장을 찍었습니다. 맞아. 그럼 분들도 사실 그것도 예산한 방법이나 이렇게 행정사업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단장이나 우리 감독단, 행정, 대행사 준비하신 분들 모든 분들의 노고를 제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저도 동부 주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점 정말 부탁드리고, 열심히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구 정책, 또 심도 있게 진행 좀 해달라.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 절감해서 물론 내년에는 지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절감하고 해서 알찬 22회 중장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